안녕하세요.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황제와 정통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제 그러면 저나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마 엠퍼러 이 단어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황제는 누로황자에 임금제자를 쓰는 황제입니다. 우리를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듯이 중국 사람들은 본인들을 염황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즉 염제와 황제의 자손이라는 뜻인데요. 그때 말하는 이 황제입니다. 황제는 사실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중요한 역사의 무대로 불러낸 사람은 바로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에 중국 역사의 시발점을 오제로부터 잡았습니다. 오제는 황제, 전후, 제고, 당요, 우순입니다. 사실 이 5명은 서로 각기 다른 지역, 각기 다른 부족이었는데 사마천은 이 사람들을 황제의 후손으로 다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문으로 만든 것이죠. 이렇게 쭉 계보가 이어져 내려간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중국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사기는 오제 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마천은 오제 본기를 통해서 황제의 정통성을 수립한 뒤에 그 뒤에 이어지는 3대, 즉 하은주에 대해서도 전부 황제의 후손이라는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임금이 세웠는데요. 우임금은 황하치수로 아주 유명하죠. 우임금의 고조 할아버지가 황제다. 이렇게 이제 정통성을 부여했고요. 은나라도 똑같습니다. 은나라의 시조인 설, 이 사람의 고조 할아버지가 황제다. 그리고 그 다음 주나라에 대해서도 주나라의 시조인 후직, 후직은 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의 고조 할아버지가 황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하은주 모두 나라는 다를 망정 황제의 라인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대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했습니다. 주나라는 사실 서주와 동주로 나눠지지만 어쨌건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에 통일할 때까지 그 체제는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다른 제후국들이 서쪽에 있는 사실 정통성이 없는 오랑캐로부터 유래된 나라라는 진나라가 통일을 한 것입니다. 진시황이 통일을 했기 때문에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에는 진시황에게 정통성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낸 끝에 황제 후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진나라 왕실의 성이 영씨입니다. 그래서 이 영씨를 갖고 이제 약간 역사적인 그 트릭을 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 다음에 전욱이란 그 두 번째, 오제에서 두 번째 사람이죠. 이 사람의 몇 대 걸쳐서 내려온 후손 중에 한 손녀가 있었는데 이름이 여수입니다. 근데 이 여수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제비의 알, 검은새 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제비의 알이라고 합니다. 이 알을 먹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조금 그렇죠. 알을 먹고 이제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의 이름이 대업입니다. 그리고 대업도 소전부락의 여화란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대비입니다. 근데 대비가 이 사마천의 기술에 의하면 하우와 함께, 즉 우임금과 함께 황하치수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우임금을 표창을 할 때에, 즉 야 황하치수를 너무 잘했다라고 이렇게 표창을 할 때에 우임금이 그 당시 임금이 아니었죠. 근데 우임금이 순임금한테 폐하,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대비란 아주 훌륭한 사람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순임금이 그래? 그래서 이 대비한테 영이란 성을 하사했다. 옛날에는 임금이 공적을 세운 사람한테 성을 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씨를 하사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영씨는 따지고 보면 전욱의 후손이다. 즉 황제의 후손이니까 진나란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사마천이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거의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나서 사마천은 바로 그 뒤에 나타난
한나라에 대해서 기술하기 전에 사이에다가 항우를 황제처럼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천은 항우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실패해서 죽었지만 한때는 전국을 통일했고 그는 인자하면서 아주 의기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항우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항우는 초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로 처리했는데요. 아주 묘한 방법이었습니다. 오제 중에 마지막인 순임금. 순임금이 눈동자가 두 개였다고 그럽니다. 쌍겹의 눈동자였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게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항우도 눈동자가 쌍겹이었다. 그러니 순임금의 후손이 아닐까? 즉 순임금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수법을 통해서 항우에게 정통성을 부여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방 차례죠. 한고조인데 이 사마천은 한무제에게 억울하게 궁형을 당합니다. 남자로서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인데요. 어쨌건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쓰다만 사기를 이제 다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자기가 한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한나라가 싫어도 한나라에 대해서 이제 정통성을 부여해야겠죠. 근데 유방은 사실은 지금으로서 하남성 폐연의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벼슬도 없고 이런 사람이었고 본인은 지금으로 지금 2장 정도, 즉 폐연의 이제 정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유방이 태어날 때 하루는 유방의 어머니가 그 동네에 있는 큰 호숫가에 가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꿈속에서 신이 나타나서 신과 이렇게 그 성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유온, 즉 유방의 어머니의 남편, 즉 아버지죠. 유방의 아버지가 들판에서 돌아오다가 자기 아내가 호숫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보니까 웬 용이 나타나서 아내를 이렇게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이제 용이 사라지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유방입니다. 전설이죠. 근데 어쨌건 유방은 용의 자손이다. 교룡이랑 이렇게 성교를 해서 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통성을 부여했는데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황제 라인이다라는 걸 이제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냈는데요. 유방이 역군들을 이끌고 진나라 수도인 함양에 있는 여산에 가서 이제 그 진시황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군들을 이끌고 가는데 길에서 아주 큰 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목을 쳐서 죽였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그날 밤에 어떤 늙은 노파가 너무너무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다 말고 물어봤어요. 아니 할머니 이 밤중에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내 아들이 죽었어. 어떻게 죽었는데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백제인데 신백자의 이제 임금제자 쓰죠. 백제인데 잠깐 뱀으로 변해서 길에 있다가 적제의 아들, 이 불굴적자에다 이제 임금제자 씁니다. 적제의 아들한테 목이 베어져서 죽었다. 그 적제 아들이 누굴까요? 유방이죠. 이 적제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오제 중에 마지막인 순임금을 적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방이 순임금의 후손이다. 그런 순임금은 또 황제의 후손이니까 황제와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보자마자 유방의 정통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마천은 오제, 또 하운지의 3대, 진시황, 항우, 유방에 대해서 전부 다 소설적인 기법으로 황제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다라고 사기에서 기술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법은 후대 역사가들도 많이 차용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당나라 때 그 유명한 재상이었던 방열령과 그 방열령과 같이 이 진서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진서는 삼국, 즉 위초고가 통일된 것은 이제 서진에 의해서 통일되었는데 그 서진에 대해서 쓴 책이 이제 진서인데요. 이 진서는 사마 가문 중에 사마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의를 선제라고 하는데요.
이 사마의부터 시작하면서 그 첫 문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욱, 즉 오제 중에 두 번째 임금인 전욱의 후손 중에 중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관이란 벼슬을 했다. 하관은 이제 여름하자에 벼슬 관자를 쓰는데요. 이 하관은 지금으로 치면 국방의 의무를 맡았던 그런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 하관의 직위가 그 가문으로 계속 세습이 돼서 강용, 우순 때는 물론이고 하나라와 은나라까지 쭉 계속해서 세습되어 왔다. 사실 은나라까지 하관이라는 벼슬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나라 때 와서 하관이라는 벼슬이 사마란 그런 벼슬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거 역시 세습 때 내려왔는데 그 벼슬을 한 사람들의 성이 사마로 바뀌었고 바로 사마의 가문이 그렇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욱의 우애가 바로 황제 아닙니까? 일대 군주가 쭉 황제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즉 사마시도 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더 좀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굉장히 강력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북위입니다. 그 탁발시라고 선비족의 개통 사람들이 이제 세웠던 제국인데요. 이 탁발시들에 대해서 그 북위에 관한 역사를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탁발시도 사실 따지고 보면 황제의 후손이다. 아니 선비족인데 어떻게 황제의 후손이냐 그랬더니 역사서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창희, 즉 황제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현효와 창희가 있는데요. 창희의 후대 라인 중에 아들 하나가 북쪽에 이제 영지를 받아서 갔다. 근데 거기에 대선비산이라는 산이 있었고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선비족이라고 명칭이 붙여지게 됐다. 그 후손이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도 까불지 마라. 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성이 탁발인데 이게 본토말, 즉 대선비산이 있는 데서는 땅을 이야기한다. 토. 근데 황제도 누르 황자 아닙니까? 즉 토의 기운을 타고난 왕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정통 라인이다. 즉 선비족이라고 불린 것이고 성이 탁발로 불린 것이지 우리도 황제 라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진짜 소설이죠. 근데 왜 이렇게 왕조들이 역사서에다가 황제 라인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래야만 이 왕조들은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후대 당왕조나 후대 송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럴 필요까지가 없었죠. 이제 그때가 되면 그런 전설이 잘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근데 어쨌건 간에 왕조로서는 정통성이 없으면 통치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마천의 수법을 따서 수많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왕조들이 다 황제 후손이라는 것을 엮어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본인들을 염황의 자손, 즉 황제 후손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저희가 웃을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설 속의 인물인 단군의 자손이라고 이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단군을 실존 인물이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 얘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중국도 황제를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둘 다 이제 전설 속의 인물이죠. 중국은 어쨌건 본인들을 염황의 자손이라고 일컫고 있고 또 오제, 또 하운주 3대, 진나라, 한나라 그리고 그 뒤에 위진 남북조 시대 많은 왕조들이 황제의 후손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정통을 이어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황제와 정통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